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얼굴이라고 했었는데 얼굴 기억나세요? face. 표면은 우리가 surface라고 했어요. 겉표면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시라고 해서 아주 깊지 못하고 겉만 나타낸 것은 skin deep, 피부 깊이. 우리는 수박 겉. 또 영어로는 superficial이라고 했었죠. 그냥 face는 long face처럼 슬픈 얼굴도 있고 happy face도 있었어요. 또 뻔뻔한 얼굴이 있었어요. 그죠? brazen faced, 노쇠 같은 얼굴 같은 거 있었죠. 그죠? 얼굴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얼굴 중에 이런 얼굴도 있어요. 얼굴을 가지고 표현한 말 중에 face the music. 여러분 뮤직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음악에서 나온 표현인데 아마 어쩌면 교과서나 사전에는 잘 표현되지 않아 있을 건데 실제 미국인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You have to face the music. 누가 범칙금을 받았을 거나 아니면 위반을 했을 때 face the music이라고 표현하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당하게 비판을 벌을 받다, 받아들이다. 당당한 건 기꺼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냐면 이 뮤직은 정말로 오케스트라의 뮤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음향 효과가 같이 공연자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지만 옛날에는 그 오케스트라가 무대 연주 퍼포머들 옆에 가장 있었고 앞에는 무대가 있었고 관중 오디언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관중을 보고 무대가 끝나서 인사를 하지만 사실은 옆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의 공연이 어떠했는지는 자기 옆에서 지켜보면서 음악을 들려주었던 오케스트라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연 이번에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당당히 받다라는 뜻을 face the music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얼굴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long face와 또 brazen face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 superficial 같은 거 좀 배웠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럼 눈에서 이제 얼굴에서 이제 구체적인 눈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눈에 이 오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클. 여러분 그 오클이라는 안약을 제가 언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눈을 맑게 해주고 눈의 그 감염을 없애주는 오클이라고 그래요. 오클. 눈에 또 안경을 끼신 분들은 눈에 대해서 잘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게 이제 디옵타라는 게 있어요. 디옵터는 렌즈의 굴절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디옵터라고 쓰죠. 디옵터를 재기도 하고 또 오클이라는 안약을 처방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상식적인 글자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언어를 이야기로 붙여가는 것이 스토리북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큘리스트라는 단어를 외우지 않고 오클 안약을 이렇게 바라보면 기억이 난다는 거죠. 이게 eye doctor, 안과 의사를 뜻합니다. 이게 오큘리스트의 원래 원명은 학명으로는 뭘 쓰냐면요. 좀 어려워요. 저도 스펠을 막 쓰기가 힘들어요. 무지 길잖아요. 그죠? 열났어야 이게 끝이 보이는데. 이 안과 의사들도 자기의 직업을 쓰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좀 줄여 써보자. 그런 말이 오큘리스트라는 말이 정착돼서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쓰이는 것이 이 오큘리스트, 안과 의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때 오클을 알면은요, 우리가 요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노와 바이는, 모노는 하나고 바이는 둘이에요. 그죠? 사이클이 두 개인 거죠. biannual, 1년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every 6 months, 그걸 biannual이라고 해요.
바이는 둘이야. 여러 개를 두 개로 자른 것, 둘을 나타내는 걸 바이라고 하는데, 바에다가 이 오크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쌍안경의 표현. 외안경, 하나짜리로 이렇게 보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해적들이 보는 그 안경은 모노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두 개니까 S가 붙은 것이고, 모노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경에, 눈이라는 그 오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클. 그래서 아큘리스트. 우리가, 아큘러는 시각적인, 광학적인,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 optical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이게. optical에다가 렌즈를 붙이시면요. 이 색이 좀, 이렇게 써볼게요. 렌즈를 붙이시면, optical 렌즈는 광학 렌즈를 뜻해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여러 가지 렌즈들 있잖아요. 카메라 렌즈나, 이 돋보기 렌즈 같은 것들, optical 렌즈라고 해서. 그래서 눈에는 옵과 OP와 오클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시놉시스라고 하는 말에 요약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2시간짜리의 영화를 2분 또는 뭐 아주 20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시놉시스잖아요. 영화의 요약 줄거리 같은 것인데 그걸 동사와 쓰면 synopsize라고 이렇게 써요. 이것도 advanced vocabulary. 고급이에요. 우린 보통 summarize라는 말 많이 쓰고 뭐 줄이다 그러면 shorten, cut short, 짧게 만들다라는 쓰지만 좀 이제 단어 어휘를 확장해야 높은 수준의 머티리얼도 읽을 수 있고 또 대화도 좀 지식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단어만 좀 수준을 높이면요 대화가 좀 높아져요. 여러분 어휘를 알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꼭 문법을 알아서 대화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좀 여러분 그 외국인과 대화해 보세요. 대화해 보시죠. 우리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외국의 미국의 영국의 영어권의 문물을 알고 문화 풍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 그럼 어휘를 모르고 단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 문법을 모르면 대화가 됩니까? 문법 몰라도 대화가 됩니다. 대화라는 건 단어를 갖다 내뱉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요 굳이 문법을 맞춰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외국인하고 전 쉽게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feel cold this morning 굉장히 춥다. 근데 외국인한테 내가 외국인이 저기 서 있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가지고 do you mind if I ask your favor? 뭐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would you please would you like have a cup of hot coffee this morning with me? 커피 한 잔 저랑 하시겠어요? 그렇게 꼭 말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것은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would you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안 하고요. 커피? 이래도 그분은 그 사람 알아듣죠.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요 커피 이랬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면 그 사람은 뭐 sure of cours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왠지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기서 대화가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끝까지 근성이 있거든요. Why? 이 사람도 지지 않았어요. headache. 나하고 말하기 싫은 모양이죠. 그죠? 저도 질 수 없어요. serious? 심해요? 이 사람 계속 나한테 고통당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계속 가줬으면 좋겠는데 난 꼬리를 물고 있어요. 계속. 뭐 약간 도와드려요? Any help? No thanks.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서야 고삐를 놔주고 싶어요. Better go. See you. Bye. Take care.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준은 너무 낮아요. 그렇죠? 언어라는 건 이런 대화도 있고 수준 높은 대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는 이렇게 배워야 하지만 조금 격을 높이기 위해서 어휘력을 높여야 된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절대절명의 우리의 모토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 닥터도 있지만 아큘리스트나 또 뭐 ophthalmologist라고 해도 상당히 우리의 실력을, 우리 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시놉시스, 이걸 shorten이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synopsize라고 써서 시놉시스라는 상식적인 말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들까지 다 보고 있는 전 국민의 외국어가, 외래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놉시스에 잘 보시면 여기 옵티컬에 업이 들어가 있어요. 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던 C는 뭐냐? C는 함께 하나로 한꺼번에 한눈에, 그러면 한눈이에요. 한눈. 한눈에 다 보게 만드는 것을 시놉시스라고 합니다. 2시간 분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승전결로 딱 말하는 것이 이게 시놉사이즈가 됐다. 야, 여기서 한눈에 보는 요약 정도를 끌어내면 우리가 오래오래 높은 어휘로 수준 높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런 어휘도요. 이런 어휘도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OP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신문 같은데 영자신문이나 타임 같은 데는 반드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검시라는 단어야. 시체 검사. 그래서 이걸 시체를 라틴어로 네크로라고 하는데 나중에 CNN 같은 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기초라고 CNN을 못 보지는 않아요. CNN에 보면 네크랄러지 하단부에 쫙 네크랄러지를 쓰고 쭉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사망자 명단이야. 시체 명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크랍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크랄러지는 사망자 명단이고 시체 검사는 시체를 보는 거니까 그죠? 시놉시스 할 때 시놉시스, optical 할 때 opt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시체를 검사하는 걸 autopsy나 necropsy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biopsy 같은 단어도 바이오가 우리가 살아있는 생생한 이런 걸 바이오라고 하죠. biology 생물학 이런 거죠. 바이오 뭐 자석 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이 바이오에 옵시가 그래서 그럼 옵을 뭐 바이오하고 옵스를 붙였는데 오를 2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가 생략되면서 바이옵시는 생검법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산채로 검사하는 아주 이 검사법이지요. 그래서 과학 실험 때 많이 쓰는 생검법을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에서 쓰는 말로 바이옵시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범죄 수사해서 쓰는 것은 autopsy나 necropsy. 영화에서 우리는 이런 건 학문을 몰라서 못 쓰지만 synopsis는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라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경을 쓰신 분은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안경 여기다 안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안경을 쓰면요. 이렇게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을 쓰셨는데 선글라스. 이 안경의 종류가 좀 다르죠. 종류가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myopia 가 있고요. 좀 어렵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프레스비 스토리보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처럼 읽어버리면 눈 안경 낀 사람이 마이오피아나 프레스비오피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라고 그래요. 원시. 이걸 근시라고 그래요. 원시는 뭐냐면 멀리. 글자가 멀리 보이는 거죠. 멀리. 그래서 노안이라고 해요. 노안. 가까이 못 보고 멀리 봐야 보이는 거예요. 원시.
그 노인들이 쓴다고 해서 이 프레스비라는 말이 노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노인은 영어로 엘더라고 그래요. 장로라는 말이 장로. 교회에 보면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ian Church의 프레스비가 바로 노야. 오피아는 아니고 눈. 이렇게 노인의 눈 이런 거지요. 그러면 근시는요. 실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라틴어를 좀 아시면 좋은데 저는 이 단어가 느껴지는 게 my라는 말이 라틴어로 가까운 가는이라는 가는. 눈을 가늘게 떠야 보이는 거. 그런 것을 가는 눈, 실눈, 근시라고 그래요. 실처럼 가는 눈. 그래서 근시는 myopia. 원시는 presbyopia. 이런 것들이 교회에 보면 우리가 Presbyterian Church도 있고 Methodist Church, 감리교 아주 규율을 심한 교회도 있고 Baptist Church, 물에 푹 담그는 침례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장로, 교할 때 장로나 노인, 프레스비를 알고 여기에 디옵터의 오피를 갖다 붙이면 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시와 원시 이런 것들이 디옵터에서 나온 말로 눈에서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연구를 한 부분이 이 정도 되었고 상식적인 시놉시스 같은 거 좀 잘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 눈은 그 eyesight라고 하죠. sight, 눈에서 나온 그 어원 중에 이 opt나 눈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상징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spy나 이것이 변형된 요거 spec 이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다 이런 뜻으로 썼으니까 정말 눈 신체적인 구조에는 opt나 occul이 들어가고 그 눈을 이용해서 보는 행위는 스파이 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펙터클한 모양을 본다든가 이런 보다를 나타낼 때는 이런 어원도 좀 상기해 주시면 보다에 대해서는 눈과 관련된 것들은 잘 처리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안경을 끼고 계신데 우리가 일명 말하는 보너스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시니까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RGP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렌즈일까요? RGP 렌즈. 근데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몇몇 분한테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모르시는 분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RGP 렌즈는 일명 하드 렌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만 끼셔서 하드 렌즈를 못 끼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하드라는 말에 hard에 버금가는 단어로 rigid라는 단어예요. rigid. 이 G자는 gas. 이건 permeable lens. 좀 어렵죠? 딱딱하지만 이 딱딱한만 하나 외우세요.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rigid만 외우세요. rigid만 알아두세요. 이건 요 중에서 gas는 아는 단어니까 우리가 gas. 가스를 보통 우리가 산소라고 이 안과에서는 지칭해요. 그러니까 단단하지만 렌즈가 소프트처럼 부드럽고 이렇게 비닐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딱딱해요. 딱딱해. 단단하지만 그래도 소프트처럼 딱 붙어서 밀봉돼 가지고 테이프처럼 붙어서 이 공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이 산소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이 P자가 통과를 나타내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 P를 우리는 permeable이라고 하는데 permeate에서 permeable 투과할 수 있는 렌즈다 이런 거예요. 자, 안경을 알고 디옵터를 알고 시놉시스를 알았으면 RGP 렌즈 정도까지도 알아두셔야 또 어디 가서 상식을 잘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한번 와보시죠. 눈에서 우리는 이제 신경계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경. 우리가 신경에는 중추신경, Central Nervous System이 있고요. 말초신경, Peripheral Nervous System이 있어요. Peripheral은 끝이라는 뜻인데 이게 신경에는 nerve에는 두 가지가 중추, Central이 있고
끝부분, 말초는 peripheral. 이게 참 어려워서 여러분한테 외람되지만 이거 설명하기가 좀 죄송한데, 그래도요, 중추신경만 알고 말초신경을 또 모른다면 그것도 그냥 언밸런스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그걸 피해버리면 안 되고, 그냥 센트럴은 알고 퍼리퍼럴은 모른다. 이거 그냥 그럼 사이드라고 해요. 사이드. 끝부분, 가장자리 프린지라고 해요. 프린지. 프린지 너버스 시스템? 이게 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좀 하나 알아두면 그래도 자기가 100명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이 단어를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어휘가 그 사람의 하나의 격을 높이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여기다 시스템을 붙이면 그런 그 신경 계통이 되죠. 신경은 중추신경을 중심으로 모든 신체 기관에 쫙 퍼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신경이 매우 쓰인다 해서 don't be so nervous. nervous란 말은 아주 신경이 예민해 있는 신경 과민의 이런 뜻으로 nervous를 써요. 신경이 없다 그러면 무신경의, 둔하거나 힘이 없거나 신경이 없는 걸 nerveless라고 쓰고, 신경은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원기를 주기도 하고요. 또 신체의 모든 기관을 주장하는 이 힘을 나타내는 보통 원기를 vigor라고 하는데 또 pep이라고 해요. pep. You are run down. You look pale. You don't have any pep this morning. 오늘 아침 너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I have no pep. I feel depressed. 좀 힘들어요. 그럴 때 pep은 구어체로는 힘이나 파워를 나타내는, 원기를 나타내는. 그게 어디서 나온다? nerve야. He is a man of nerve. 그러면 힘센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주 원기왕상하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에 원기를 싹 빼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enervate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nerve가 신경이고, 이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이는, x는, extra는 이런 단어, extro는 또 심지어 ex, ec 이런 것까지 모두가 이자로 시작되는 건 다 바깥쪽, 외부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신경을 끊어서 밖으로, 신경이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니까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다. 이걸 바이탈러티라고 하면은요, 바이타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바이타민. 힘이야, 힘. 바이타민을 완전히 깨버리라는 뜻이 됐어. devitalize. 이게 이 단어의 동의어예요. devitalize가 원기를 완전히 빼버리다. 원기를 빼서 힘없게 만들어버리다. 마치 좀 어려운 단어로 쓰면 feeble이라는 단어가 힘이 없는 건데 힘없게 만들어버리다. in이 들어가면 또 만들다의 표시로 접두로 많이 쓰거든요. 용기를 주다. courage, encourage. 그죠? large, 큰, large. 크게 하다, 만들다 하면 enlarge. feeble, 연약한, infeeble. 힘없게 만들다. 그것이 devitalize. 신경을 잘라내버리다. 그러니까 enervate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nerve에 이자가 붙으면 무기력하게 만들다. 원기를 뺏어버리다. 힘없게 만들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 거기 nerve에 복수가 붙은 특이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get on one's nerve라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여러분 이디엄 수거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수거라고 하지 말고 어떤 표현, 구어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Stop getting on my nerves. 나 좀 짜증나게 하지 마. Stop bugging me. Stop bothering me. 이런 걸 그냥 get on one's nerves. 너 내 신경 자꾸 건드릴래? 화나게 만들래? Get me irritated. Makes me angry. 이런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 정도를 get on one's nerves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Bill's way of speaking. Gets me, gets on me, gets on my nerves. 이렇게 씁니다. His rude way of speaking. Impolite. 아까 supercilious way of speaking.
gets me, get my nerves, gets on my nerve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on my nerves, get on her nerves 이런 표현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우리가 어휘력이 조금 더 아주 고급화된 거죠. 딱딱해졌다가 좀 더 부드러우면서 높아지는 모습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라틴어로는요, 신경을 뉴로라고 그래요. 뉴로. 그래서 라틴어는 과학과 기술과 문학 여러 곳에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단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의학에도 썼던 거죠. 그게 지금도 의학에서는 neurosis라고 해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이게 신경이라는 nerve를 나타내는 라틴어인데 신경증을 우리가 neurosis 신경증 환자를 neurotic이라고 해요. 이 신경증을 치료하시는 훌륭하신 박사님을 neurologist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뉴로에서 뭐 나온 단어들이 보통 우리가 노이로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노이로제 걸렸다 하는 것은 이게 노이로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신경이 예민해가 신경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잘 보세요. 스트레스의 근원은요. 스트레스는 스트링에서 나온 말이에요. 줄이나 끈이야. 줄끈으로 묶다라는 뜻인데요. 꽁꽁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이게 어디를 통해서 전달돼요? 신체의 중심 기관에 쫙 퍼져 있는 신경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 신경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텐던이라고 하잖아요. 텐던이 뭐예요? 아킬레스. 우리가 보통 아는 아킬레스. S로 끝났으니까 요것만 붙이죠. 아킬레스 텐던. 이게 신경줄이야, 신경줄. 텐던은 우리는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데 신경줄이에요, 신경. 뒤꿈치에 그 신경줄이 사람도 중요하죠. 사람도 그 줄이 끊어지면 걷지를 못한다고. 근데 뭐 그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 테티스 바다의 여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사신이 그러나 인간 남자와 여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간성을 좀 갖추고 있어서 유한하니까 모탈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태어나자마자 뒤꿈치를 잡고 스틱스 강물에 푹 담갔다 뺐는데 이제 거기에 그 뒤꿈치에 강물이 안 묻었다는 거죠. 사실 뭐 왜 안 묻겠어요. 이렇게 떼면 다 흘러서 묻는 건데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 어디 완벽한 인간이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weak 포인트가 하나 있다. 거기가 어디다? 이 아킬레스 텐던. 그래서 나중에 신전에서 몰래 파리스가 쏜 독화살에 뒤꿈치를 맞아서 힘을 못 쓰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대 경전인 호모가 쓴 일리아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디세이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방랑하는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쓴 것이 오디세이.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서양 문화에서는 경전이에요.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쓴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이었던 그 이야기와 또 하나의 경전은 그리스 헤브라이즘이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그 오디세우스의 일대기고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의 경전인 성서 바이블이 되어서 두 개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서양사의 양대 산맥이라고 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사실 그런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계속 지금 세계사가 쓰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어쨌건 이 아킬레우스는 이 신경줄을 맞아서 죽었다. 근데요, 오른발에 맞았을까요? 왼발에 맞았을까요? 양발에 맞았을까요? 원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왼발 쪽, 왼발 뒤꿈치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건 아킬레우스의 죽음으로 트로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erve에서 나온 말 중에 중요한 표현은 get on one's nerves, 또 enervate 같은 고급 어휘를 잘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눈에서 나온 것은 synopsis, 한눈에 보도록 요약하고 줄인 것 정도로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얼굴과 신체 일부 정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외우지 않고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단어를 연상해 보는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손과 발과 얼굴과 그 다음에 눈과 신경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한번 사용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스토리를 연결시켜 나가시면 항상 그림과 스토리 두 개만 가지면 단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